과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과천 별별 TV. 과천 별별 TV. 우리 동네 의원 뭘 할 수 있지? 오늘은 과천시에서 5대 6대 의원을 하시고 6대 하반기 의장을 하셨던 황순식 경기도당 정의당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선이 끝났어요. 네.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선거였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선거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첫 선거를 나가셔서 2006년에 처음 시의원으로 출마했었죠. 네, 그때도 20대. 만 28. 만 네, 28. 네, 출마 시기가. 출마 시기가. 네, 만 28이었고요. 그때 그럼 결혼하시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럼 초선 의원 하면서 네네. 네. 그러면 약간 청년? 요즘 말로는 청년. 그때는 그렇죠. 청년이란 말이 네. 잘 없었던 것 같고. 소위 뭐 요즘 2030 이제 청년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대중화되진 않았었죠. 그래서 청년 정치인으로 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었죠 당시에도. 예. 근데 뭐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불려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었으면 더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 어쨌든 전국 거의 최연소 시의원이었는데 찾아보니까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더라고. 충청인가 대전인가 이쪽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저보다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예. 약간 최연소가 되고 싶으셔서 약간 검색하셨군요. 검색을 누가 해줬어요. 본인이 하신 건 아니라고. 네, 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네네. 시의원 만 28살 경기도 최연소였고 전국에서 뭐 두 번째인가 뭐 이랬었고. 네. 의장을 할 땐 특히 네. 이제 아마도 지금까지 거의 최연소 타이틀을 제가 갖고 있을 겁니다. 만 34살에 했으니까요. 네네. 예. 최연소 의장을 하셨던 이제 황순식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때 하셨던 의정 활동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죠. 근데 실제로 사실 가장 많이 했던 건 도시 계획,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내고 또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놀이터 관련된 거였고, 예, 거기서 이제 모래를 없애고 이제 고무판, 네, 우레탄 그거 우레탄으로 이제 까는 것들에 대한 이제 반대와 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이 됐죠. 예, 오히려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재건축 관련해서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 6단지였는데 모래를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오염도 되고 하니까 이제 가는데 네. 그 예산을 지역 주민들이 깎아달라고 했어요. 왜요? 깨끗해지면 네. 재건축하는 게 힘들다. 이런 네네네. 이유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쵸, 빨리 흔히들 해야 얘기하잖아요. 되니까. 네. 재건축 안전 진단 통과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붙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건물이 안전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거 완전 생각했는데 반대잖아요. 완전 네. 반대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8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 시의원할 때 그때 좀 예산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는 편이라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상당히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파주겠다고도 했었어요. 8단지에 몇십억 투자를 해서 네. 그것도 안 받았습니다. 주차 문제가 좋아지면은 재건축하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네.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보면서 사실 도시 문제가 사실은 주 관심사였고 그래서 이제 재선하고 하면서 서영원 의원하고 다 같이 해서 도시 비전 특위도 만들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 문제고 재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연구 과제도 수행을 하고 책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그냥 다 수익성에만 맞춘 지금 재건축들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변창흠도 계셨고 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네네네. 이런 분들이 그때 같이 과천을 같이 이제 과천만 딱 보고 네네. 한 1년 반 정도를 같이 연구를 했어요. 매달 모여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만들고 그 대학원생들까지 해가지고 설계도도 그려보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이 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라도 됐으면은 과천의 환경이 정말 도시 리모델링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재건축도 지금 환경을 살리고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또 대안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 좀 사실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시장을 출마를 했던 거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청년 이제 정치가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아이들을 과천에서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좀 시각이 바뀌었나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그래도 과천에서 그냥 키우고 하는 게 그래도 안전한 것 같아. 다른 도시보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천은 그래도. 근데 요즘 이제 재건축하고 시민들 구성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충돌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좀 조금씩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기존의 과천의 정서들과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간의 괴리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게 사실 공동체로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전 같은 소위 이제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안다라고 하는 예전의 농촌 공동체와 서로 이제 옆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 자주 들락날락하는 도시 공동체 사이에 약간 있었거든요. 과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저는 거기서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도 약간 시골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성을 좀 만드는 기반이었고, 공동육아나 방과 후 활동 같이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죠. 새로 진입하는 분들과 이제 재건축 후에 이제 도시 구성 변화도 있고, 세대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도시 공동체라는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 것인가, 네트워킹이라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뭐 이런 별벌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롭게 앞으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도시였습니다, 과천. 네, 과천의 가장 큰 상징은 정부 종합청사 플러스 이제 서브로 있는 것이 이제 대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시설, 경마장. 문화시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과천 아예 없는 거를 가지고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여기가 뭐 판교같이 뭐 테크노 도시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확 바뀔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때 시장할 때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문화관광예술도시로 가야 된다 고민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전에 있었던 서울 근교의 레저 도시였던 거거든요. 그때 보면 통계가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천에 오고 방문을 있죠. 합니다. 대공원 이거 다 합계를 해보면 산에 가는 사람들까지. 그쵸, 그쵸. 예, 그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숙식도 좀 제공을 할 수 있으면은 지역에서 올라와가지고 과천을 거점으로 해서 수도권을 여행을 한다. 너무 여기 사실 수도권 여행하기에는 최적지거든요. 예, 교통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문화관광예술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한해종 유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이게 좀 지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도시 정체성도 그렇게 만들고, 네. 예,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산업 부분들까지 좀 비전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과천이 또 유명한 베드타운이잖아요. 네네. 이 안에서 사실 문화 산업이 있지는 않고 외곽은 맞습니다. 있지만 네. 이 안에서는 다들 이제 출퇴근을 위한 이제 베드타운으로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 오는 거 싫다 이런 주민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화예술 쪽이 국가 산업으로도 그렇고 가장 사실 앞으로는 일자리도 많이 생산이 되고 네네.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이제 베드타운의 정체성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타운이라기보다 여기서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기서 언제든지 애들 손잡고 나가가지고 문화공연 보고 올 수 있는 그쵸.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주 도시로서도 가장 좋은 퀄리티이지 않을까. 물론 네. 이제 그때 이제 한해종 얘기하면은 거기서 뭐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막 토하고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쵸, 그쵸. 예. 요즘 뭐 대학가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이렇지는 충분히 않고 그런 그쵸. 것들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나 이렇게 멋진 선배들이 있다 잘 끌어줄 테니 좀 누구든지 나와라 지금 하시는데 어떤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냥 누구든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출마를 결정하고 특히 이제 거대 양당에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왜 하는지 한번 고민 한번 잠시 한번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도 싶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즘 시의원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자기 성장에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정말 이것을 위해서 왜 지금 출마하는 건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게 정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플라톤의 이제 국가의 앞머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한 어디는 네네네. 아니면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사람, 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은 많이 피하죠, 사실은. 내가 그 힘든 거를 왜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한테는 정치는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자기보다 이제 뭔가 자기를 부각시키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정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정치를 하게 된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둬도 될까? 이제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돼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나서 잘하고 싶어서를 좀 그 이상으로 또 같이 좀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 나가고 아까 공동체도 얘기를 했지만은 더 시에 대해서 네. 좋은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과정 자체가 또 선거기 때문에 예, 이대로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마음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천 별별 TV 만관부 수고하셨습니다. 빛나는 사람들의 별별 이야기 과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과천 별별 TV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